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요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 0.4% 정도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 돌고 있고 지금까지 좀 많이 쉬어갔던 업종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스닥 시장은 사실 코스피 시장을 크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장세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오늘 시장 안에서 5% 가까운 상승폭까지 보이고 있는데 참 이렇게 AI 반도체의 힘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방향성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또 집중을 받고 있는 섹터가 의료용 AI인데요.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 의료용 AI 관련주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요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순환매에 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력주가 잘 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무더위와 관련된 이슈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동상인데 목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동상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링컨 동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링컨의 목이 없어졌습니다. BBC 측에서는 이 기사의 첫 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북전쟁 동안 냉정한 머리를 유지했던 링컨이 이제 폭염으로 녹아내렸다라고 첫 문장으로 이 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링컨 동상이었는데 너무 더워서 이 목이 녹아내려버린 겁니다. 머리가 먼저 잘렸고 후에 몸통에 떨어져 나갔다라면서 이 미국의 현재 워싱턴 DC가 얼마나 더운지를 잘 알려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초등학교 뒤에 있었던 동상이라고 하는데 DC 메트로 지역은 지난 주말 동안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더운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절적인 요인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테마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점차 장기적인 트렌드로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 기후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극단적 산불이 2003년 대비해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이전보다 10배 넘게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심각한 산불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0년간의 흐름을 함께 볼까요?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0.7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100년간 1.7도 이상 올라간 상황입니다. 21세기 말에는 지금보다도 5.7도 이상 더 올라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리 목표치 상승폭은 2도 이하입니다. 1.5도 이 상승만으로도 생태계와 기후변화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은 사실 다른 국가 대비해서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요. 주요 제조와 운송기업 그리고 이 많은 기업들은 기후 리스크를 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HMM 그리고 HL만도 그리고 금호 석유화학, 현대모비스 등은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을 해보자면은 기후가 변하면 결국엔 산업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나던 곡물도 이제 안 나기 시작을 할 테고요. 그리고 워낙 또 기후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기후 협약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볼 만한 또 이슈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 여름 계절의 수혜주이기도 했습니다. 빙그레와 롯데 웰푸드인데 그런데 이번에 주가 상승폭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텐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빙그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빙그레, 날씨는 우리 편이다 라는 이 제목의 리포트를 했는데요. 미국 인구의 절반이 40도가 넘는 영향권에 들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아이스크림 가운데서
70%가 메로나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10개의 아이스크림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7개가 메로나라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참 메로나를 좋아한다는 건데 미국 8개 권역에 코스트코에 입점이 됐고요.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기업 중에 미국에 공장을 세워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해내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생산에 돌입을 했고요.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출 매출 비중이 2020년도에는 7.8%였는데 2022년도에 들어서는 9.6%대까지 올라왔고 2024년 들어서는 12.2%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출 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메로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빙그레는 여러 가지 버전의 메로나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입맛도 다양한데 메로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건, 할랄 푸드와 같은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내세워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로나뿐만이 아니라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 인도향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미국, 롯데 웰푸드는 인도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롯데 웰푸드에 대해서 인도의 빙과는 말 다 했지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2,690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는 16%에서 20%대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만 한 해의 매출이 거의 20% 가깝게 성장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장이기도 합니다. 5년간 700억 원을 투자해서 빙과 생산 설비를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월드콘과 설레입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롯데 웰푸드가 기대를 받는 이유는요. 인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과 비교해서는 크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요맘때쯤에 이 기온은 35도까지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35도에서 40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롯데 웰푸드와 빙그레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간 쉬어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요. 결국에는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수출 쪽은 계속해서 나오는 트렌드라는 것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외에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롯데 웰푸드 빙그레뿐만이 아니라 여름하면 또 생각나는 게 시원한 맥주가 될 텐데 하이트질로 워낙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름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태경케미컬에 대한 기대감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위가 오면은 에어컨 관련주도 확실히 상승 흐름을 타게 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전 쪽의 매출이 괜찮긴 합니다만은 수출 쪽의 매출이 크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최근 운송료가 올라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후성과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향 매출이 크기 때문에 기대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더위와 관련해서는 또 선크림 쪽이 최근 들어서 미용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잉그루드랩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 무더위 관련주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또 어떤 이슈 있을까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료용 AI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AI 시장 안에서 의료형 AI를 조금 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전망으로 방향성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AI, 의료형 AI에 대한 움직임이 좀 먼저 포착이 됐는데요. 지난 21일에 엔비디아는 이 의료용 AI 스타트업인 히포크라테스 AI와 공동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작점으로 엔비디아가 의료용 AI에도 뻗어나가겠구나라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된 건데요. 지금 엔진 서비스도 활용을 한 상황 속에서 이 의료용 AI, 특히나 간호사의 서비스를 좀 대체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진료를 하고 있었던 부분, 전화로 약속을 하던가 수술 전후에 환자를 관리하는 부분을 이 의료용 AI가 대신하게 함으로써 최근에 미국 내에서 겪고 있는 의료 인력 부족, 이 부분을 좀 기여를 해보겠다,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간호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인건비 측면 안에서 4분의 1 수준만 사용이 된다. 인건비의 4배가 이 작동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게 될지 그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겠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히 유의미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움직임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 AI 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수도 정말 큰 폭으로 좌지우지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한 AI 반도체 뛰어넘어서 AI의 흐름은 의료용 AI일 것이다 라고 보는 전망이 강력합니다. 어떤 상황일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료용 AI 지금 성장세가 정말 상당합니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으로 이 질병을 진단한다든가 이제 추후에는 치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성장세가 상당한 상황인데 2020년에는 45억 달러였는데 지난해 15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연평균 5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확장을 하고 시장이 확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2025년 내년에는 362억 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전망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라면 지금 방향성도 그렇고 기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상당하구나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더 집중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내에서 고령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다양한 질병에 따라서 이 병원의 인력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업무량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정확성 측면에서 AI가 정말 키포인트로 좀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는데 사실 의료용 AI로 이 지금 모든 치료를 맡기기에는 아직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 AI가 잘못 진단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은 암을 진단하고 추적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암 진단 부분에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평균 26.3%의 확장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9억 달러를 뛰어넘는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의료용 AI 가운데서도 암 진단 섹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기업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나 암 진단 의료용 AI입니다. 루닛과 뷰노 같은 기업들 오늘 6%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성장세를 확인을 해보니까 루닛은 연평균 448%의 수익률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500%가 넘는 JLK는 773%의 수익률을 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라면 단연 지금 좀 주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오늘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루닛과 뷰노를 살펴보겠습니다. 루닛은 단연 의료형 AI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유방암 측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데 미국 시장 안에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확장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에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와 인수를 단계를 마무리를 한 이후에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확장세 그 움직임이 좀 탄탄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흐름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크게 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이 되면서 의료 현장에 비급여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3분기부터 5년까지 최대 5년간 의료 현장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공개가 되어서요. 이 루닛이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게 될지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이러한 시작을 필두로 다른 기업들의 의료용 진입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뷰노 역시나 오늘 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럴 때 낙폭과대 종목들로 포착을 해도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역시나 최근에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3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당장 내일에 이제 AI 기반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비용도 완전히 확보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의료용 AI가 지금 의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잘 해결을 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가지고 좋은 전망으로 흘러가게 될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일라이릴리의 이 비만약 치료제가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바이오 쪽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의 파이널샷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사실상 거의 움직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조금 흐름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빅테크 반등이 나왔죠. 그 전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술주들,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었을 거고요. 이런 이제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주가가 좀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 막판에는 이런 하락 부분들을 충분히 다 되돌린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특징적이라고 하면 올 연초 이후로는 AI 관련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내 AI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죠. 왜 AI 관련주가 반등이 더 많이 가파르게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좋은 모멘텀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정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일부의 조정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바닥권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저가 매수세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AI 관련주들이 투자에 더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또 리비안과 관련되어 있는 국내 밸류체인 종목입니다. 폭스바겐이 이제 리비안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리비안이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시간외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결국 국내 밸류체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가 매수세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리비안 국내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와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좀 개선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고 하면은 조선이나 해운 같은 실적 기대 종목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 6월 한 달 동안은 음식료, 화장품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조선, 해운 여기까지 추가해서 실적 관련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지금 시장이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변동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이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않을수록 실적이라는 이제 미들 구석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장에서도 조선이나 해운, 음식료, 화장품 등 미들 구석이 있는 실적 관련주로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관련주가 그런데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분류를 해보자면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힘스입니다. 제가 앞에서 저가 매수세 말씀을 드렸고 실적 관련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해당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최근 이제 오늘이죠. 오늘 하고 최근 며칠간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에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국내 선박 블록 1위 업체입니다.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본체, 선미, 선두 이런 식으로 엔진룸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결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힘스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선박 블록과 관련해서는 1위 업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주요 고객사로 뭐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기 개선되기 시작했는데요. 고객사에서 발주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희 현재 시점에서 조선업황이 좋아진 것은 결국엔 1분기부터 이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발주량이 늘어났던 것을 기자재 업종에서 이제 수혜를 봤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 고객사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형 그리고 마진까지도 개선되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업황이겠죠. 아무래도 조선업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는 기자재 관련주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현대힘스 조선업 업황과 관련한 기자재로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반등 구간이라는 점,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힘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26일 수요일 시장 오후 2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양시장은 흐름이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0.58% 상승하면서 2,790선 돌파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보합권 지나갑니다. 8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떠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도 매수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 매도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로써 지금 열흘째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5거래일째 담아냅니다. 그래도 이렇게 1,530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들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수급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오늘의 시장을 어떻게 움직여줄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우리 코스피는 상승 전환해줬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팀장님이랑 이야기 나눈 것처럼 참 시장 대응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확실히 오전 다르고 오후 네, 다릅니다. 그러게요. 제가 총평을 대장주 중심의 외인과 기관 저변 확대 주목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변 확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 보면 일단 오늘 엔비디아가 거의 6% 넘게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시초가 공략을 하려던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규장 개장 40분 전에 파운드리 관련해서 공정 뉴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정말 대기업답게 정말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세를 토대로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개장 직후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정기장 개장 직후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조차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믿지만 다른 섹터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장 개장 초반에는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로도 순 매수가 확인됐는데 지금 오후 2시 24분으로 넘어가면서 막 매도를 강하게 한 것은 아닌데 순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뭐 오늘 전기전자나 금융 쪽을 보면은 오전장에는 괜찮은데 오후장에는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격할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줬으니까 반도체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파운드리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기관은 돌아섰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빠르게 대응하니까 사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삼성전자를 사기 대신에 뭐 현대차나 기아, 뭐 KB금융이나 이런 식으로 성장주와 반대될 섹터를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있다. 근데 다행인 부분은 가치주는 최근에 일주일 동안 매수했던 가치주는 줄이면서도 성장주는 좀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랑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경제 지표 보고 투자 전략을 확정 짓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지수만큼이나 흐름도 계속해서 변화를 해서 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가오는 지표 그리고 PCE 발표도 그렇지만 엔비디아 주총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해보고 이제 현재 시간으로 26일에 발표가 될 테니까요.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내일도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본부장님, 오늘 시장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일단 뭐 네. 어제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네요. 지금 연준 위원들은 계속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3회에서 지금 1회까지 줄었잖아요. 근데 그 1회조차도 금리 인하를 아직은 하기엔 이르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 연준 위원들의 그 발언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PCE 가격 지수 이러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지금 뭐 오늘 이 반도체의 반등이 만약에 내일 또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이러면 또 충격받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가에 있는 실적주들 위주로 좀 보자. 저는 이러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올랐고 지금 뭐 음식료랑 뭐 기타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화장품들도 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끌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실적주들이기 때문에 이 다음 실적주들 그러면 이 넥스트 실적주는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서 한번 탑승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글로벌 이슈 안에서도 뭐 금리 이슈로도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지표 때문에 시장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좀 그래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 저가의 실적주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잘 가고 있는 실적주도 주목해보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이 어떤 실적주가 움직여줄까 그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어떤 종목들의 수급적 특징을 가지는지 체크해보려고 하고요. 저희는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LG전자, 네 번째로는 카카오, 다섯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어제까지 SK하이닉스 매도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도 HD 현대일렉트릭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C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KB금융,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는데 약간 변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제까지는 SK하이닉스 매도하다가 오늘은 매수로 돌아섰고 반대로 한미반도체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안에서는 펄어비스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덕산 테코피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세경하이테크,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TNL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어제까지는 큰 폭으로 매수했던 HLB를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좀 포지션을 바꿨고요. 두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이 나왔던 바이오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JNTC,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이 발생되지 않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한미반도체 두 번째, 첫 번째 이수페타시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더존비존, 다섯 번째로는 굉장히 특별하게 포스코 퓨처엠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팔고 있는데 기관은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이 다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젯단에선 또 매수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정반대 흐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다 금융주들은 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데브시스터즈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쿠키런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벌써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데브시스터즈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세 번째로는 하나머트리얼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이패밀리 SC, 다섯 번째로는 세경하이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스펙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리콘트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다섯 번째로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DNC미디어 그리고 대원전선을,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삼성중공업과 크래프톤을 오늘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이다 하고 잡아주셨는데 저희는 그럼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NC미디어입니다. DNC미디어가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움직여주나 했는데 오늘 좀 시원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힘으로 이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네. 웹소설과 웹툰 컨텐츠 제작 및 출판 유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네. 가장 유명한 컨텐츠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죠. 근데 네이버 웹툰 관련 모멘텀 사실 이번 주에 깔려 있었는데 이 데브 시스터즈가 이제 트리거를 깔아주고 게임주에 대한 온기를 보여주면서도 웹툰 관련 종목들은 변동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조금 무섭고 안전하게 모아가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게임주가 괜찮지만 네이버 웹툰 모멘텀이 있으면서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웹툰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브 시스터즈가 상한가를 갔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 향상은 진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웹툰 관련 종목들이 아직 실적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실 분도 계시고 저도 불과 일주일 전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대원미디어나 DNC 미디어를 보니까 우리가 네이버 웹툰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알게 된 게 한 6개월인가 9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가 호실적을 발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은 이 전방 기업 대비해서는 약 3에서 6개월 정도 실적 개선 텀이 있어요. 근데 이 DNC 미디어가 이번에 1, 4분기 실적 발표했더니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괄목한 실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쿠키런 신작으로 트리거를 써줬고 네이버 웹툰 모멘텀이 이번 주 초에 나왔었는데 증권 계통에서는 이 네이버 웹툰 상장 시에 몸값이 3.7조 원 규모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 종목은 대략적으로 뭐 4개가 됩니다. 뭐 DLC 미디어인디도 있고 뭐 미스터 블루도 있고 DLC 미디어도 있는데 수급픽이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시가총액에 올해 1분기 실적 향상이 됐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DLC 미디어니까 유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NC 미디어 오늘 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항상 안전한 종목을 좀 제공해 주셨는데 오늘은 변동성이 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상승해줄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봐주셨습니다. 이제 네이버 웹툰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DNC 미디어가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승세 내일 더 확인이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주호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외국인과 기관이 또 잘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어제 좀 외국인 기관 매수세 좀 네. 강하게 들어왔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6월 달 한 달
달 동안 좀 꾸준하게 사주는 모습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캐나다 LNG 프로젝트, 그러니까 시더 프로젝트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4조짜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된 건설 및 설계 관련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모니아 수송선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암모니아 관련해서는 연료 전지를 암모니아로 사용해서 움직인다. 그럼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모멘텀, 물론 이제 실적 모멘텀도 있고요. 이런까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그 갈망은 저는 더 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적으로도 사실 이제 삼성중공업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 가격이 과연 많이 오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후에 그때 조선주들이 올랐던 상승폭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승폭은 진짜로 만약에 13년 만에 그러니까 사이클이 왔는데 아직 저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지금 외국인 기관의 이 강한 수급이 저는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나올 수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주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접근하시기에도 지금 충분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선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 진입의 가능성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보이고 있는 슈퍼사이클 더 오래 더 길게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적인 측면도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삼성중공업 지금 실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와 관심 측면 안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대원전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뭐 전선 관료도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했지만 오전장에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한가 가는 게 아니냐라는 흐름까지 기대까지 좀 가지겠는데 지금은 20%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도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변동성이 전선주가 강하기 때문에 전선주를 소개를 드리겠지만 전력설비랑 같이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LX 일렉트릭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전선은 안타깝게도 대원전선만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일하게 같은 섹터 안에 있으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KBI 메탈이 있는데, 이 종목은 약간 구리 원자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신 분들만 보시고, 나는 혹시라도 분할 매수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부가적으로 일진전기까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주력으로 각종 선전류를 제조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력 설비든 간에 전선든 간에 이미 국내나 국외에서 매출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 퍼포먼스가 덜할 것 같다라는 이런, 아무도 일 안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원전선의 특징은 국내에서 매출이 나오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 매출 커버리지가 넓어질 거라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LA 쪽에 전선에 대한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가 수익비랑 밸류에이션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전선이랑 전력설비주들은 퍼가 30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대한전선은 27 정도가 되고 있고요. 퍼가 가장 낮은 종목이 일진전기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가 11개월 선행퍼가 17이기 때문에 우선 다양한 이유로 오늘 유일하게 대원전선이 픽을 받고 있지만 20% 이상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좀 잘하신 분들은 대원전선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제일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일진전기 좀 괜찮아 보인다. 그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의 변동성이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럴 때 좀 실적이 탄탄한 좋은 기업들을 잘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참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실적이 좋은데 옥석 가리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에는 수급이랑 또 정말 진짜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순매수도 잘 들어오고 있고 국내 매출도 잘 나오는데 미국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실도 외실도 잘 다져
가져가는 기업인 만큼 좀 짧은 호흡으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조 본부장님의 두 번째 수급 특징주 크래프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외국인 순매수가 정말 강력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6월 중에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10위에 올랐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크래프톤? 일단 크래프톤의 네. 지금 강력한 모멘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신작 모멘텀입니다.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그다음에 언커버 더 스모킹건 이런 신작 모멘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과거에 이제 22년도 초에 무료 선언을 했을 때 그때 동시 접속자 수만큼 지금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동시 접속자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면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들의 주가를 보시면요. NC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크래프톤도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쿠키런의 이슈로 단기성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그 라이엇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게임 중에 e스포츠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견조한 실적 흐름 그리고 만약에 동시 접속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가 매수로 가장 하기에 좋은 섹터가 또 게임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게임주 중에서는 크래프톤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도깨비 그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많이 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저는 크래프톤이 지금 게임주 중에 저는 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저가 매수에 좋은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하나 보여줬고 어제부터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위치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가 가진 추가 성장성까지 탄탄한 상황입니다. 이 신작 모멘텀을 가득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업으로는 JLK에 대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월요일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상한가를 갔고 이 기업이 어떠한 이슈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월요일 날 이제 JLK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JLK는 이제 AI를 활용한 의료 영상 및 임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 진단, 판독 보조, 병변 검출, 예후 예측 등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해 주신 대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이제 전립선암 진단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시판전 성능 증명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보니까 의료 AI 덕분에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간 건데 말씀해 주셨던 전립선암 진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FDA 510K 승인을 받은 이 JLK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제 메디어브 프로스테이트라는 제품인데요.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AI 솔루션입니다.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JLK가 서울 아산병원, 미국 미주리주 대학과의 임상 시험으로 개발했고요. 이 JLK 메디어브 프로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AI를 활용해서 다중 매개 변수 전립선 MRI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전립선암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것의 밀도 등을 전립선암 진단에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JLK가 만든 요 이제 AI로 네. 어떻게 보면은 전립선암을 지금까지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게 암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네, 있다 진단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시판전 허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판전 허가라는 거는 다른 허가랑 좀 다른 겁니까?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시판전 허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10K 또 510K 클리어런스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시판정 성능 증명 제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미 유통 판매가 되고 있는 의료기기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새로운 기기를 발명해서 이제 판매 전에 동등성을 입증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510K 같은 경우에 제품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품목 정식 허가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PMA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위험 등급에 따라 또 PMA로 갈 수 있다, 510K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구분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510K도 정식 허가라고 좀 보시면 간단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시판전 허가도 사실은 허가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데 네. 암이 걸리신 분들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진단기기다 보니까 암이 말씀해 주신 대로 걸린 사람이 많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죠. 걸릴 네.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 규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전립선암 진단 시장의 성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국제암 연구소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이제 OECD 남성에게 가장 발병하기 쉬운 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 1위이기도 한데요. JLK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이제 29만 건 정도의 이제 새 전립선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시장성이 큰 전립선암 쪽에서 JLK가 AI 관련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 건데 그렇다면은 그 이외에도 다른 제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에 하나만 있으면은 사실 불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립선암 이외에도 이제 JLK는 지난달 FDA에 이제 JLK LVO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또 510K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추가 4개 가량의 솔루션을 인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지난달에 이제 510K 신청을 한 이제 LVO 같은 경우에는 혈관 조형 CT 이미지를 통해서 대뇌 혈관 폐색을 신속하게 검출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고요. 뇌경색, 뇌졸중에 대한 진단을 하는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JBS 01K라는 것도 있고 JBS 04K라는 것들과 함께 이제 이 JLK의 주요 솔루션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이제 의료기기 시판전 성능 증명 제도 같은 경우에 신청 후 승인까지 보통 1년 내 시간이 걸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청 6주 내외로 첫 응답을 수령하고 이후 이제
2주 내에 승인에 대한 결과를 받는 만큼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결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JLK가 뭐 AI 쪽에서 서비스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립선 암은 물론이고 뇌졸중까지 최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저희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만나보도록 할 텐데 폐암 치료제로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현재 개발 중인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약 2년 동안 이 보로노이가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한 주요 이제 뭐 임상 연구될 개발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어가지고 굉장히 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먼저 이제 VRN07 이제 오릭 114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중에서도 이 EGFR 엑손 20 삽입 변이에 대한 타깃으로 하는 물질입니다. 2020년에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오릭파마에 이미 기술 수출된 물질이긴 한데요. 임상 1B상이 진행 중이고요. 내년 3월 달에 이 임상 1B상 수집을 끝낼 예정이라서 뭐 오릭은 현재 이제 진행 중인 데이터를 내년 상반기쯤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 VRN07 같은 경우에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 폐암 환자 중에서 이제 뇌로전인대 환자 2명에서 완전 치료가 됐다는 개념이거든요. 완전관해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개발이 순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임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기술 수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 네. 규모 같은 게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네, 아무래도 금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그렇죠. 한데요. 이제 보로노이가 체결한 기술 수출의 총 금액이 이제 8,600억 원 가량이 됩니다. 현재 이제 계약금으로 180억 원 가량만 수령한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임상 3상까지 마치는 경우 약 2,2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제 뭐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지면 6,200억 원 가량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밖에도 이제 계속해서 판매가 이뤄지면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 판매 로열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매년 한 150억 원 가량의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바이오 쪽은 금액이 크네요. 몇천억 원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VR의 11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EGFR 저해제로 꼽히는데요. 이제 10mg부터 180mg까지 점점 용량을 증량하는 식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임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올해 10월 달쯤에 임상 중간 결과 공개가 될 전망이고요. 이 보통 이제 타그리소라는 것이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이 타그리소를 사용했을 때 내성 문제가 C797S라는 변이 발생인데요. 이 VRN11 같은 경우에는 이 변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2차 치료제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변이가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개발됐을 때는 독점적 지위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보로노이가 이렇게 집중을 받고 있는 것은 보니까는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뇌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두 파이프라인 모두 다 이제 뇌 전이의 치료 효과에서 네.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제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최대 50% 정도가 뇌까지 이제 암이 전이된다는 뭐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약물이 얼마나 이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데 BBB라고 하는데요. 이 BBB를 얼마나 통과해서 약물이 통과를 해서 뇌 전이에도 얼마나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이 보로노이 제품 같은 경우에 VRN07 같은 경우에는 BBD 투과도가 77%, 그다음에 11 같은 경우에는 100%로 확인됐는데요. 이제 현재 개발된 치료제들이 동물 실험에서 이 BBB 투과율이 10%에서 30%에 그쳐 있다는 것을 좀 비교해 보면 굉장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처럼 보이는데 100%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미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VRN11의 BBB 투과율 100%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현재 이제 개발이 중단되긴 했지만 미국 블루프린트 메디슨스가 개발 중이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블루 701이 있는데 이게 이제 BBB 투과율 56%를 보여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중국에 있는 제약사로부터 7,300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된 바 있기 때문에 이 VRN
VRN111 같은 경우 큰 부작용이 없을 경우 7천억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 1상까지 마친 뒤에 가치를 높인 이후에 이제 기술 수출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데이터 확보 이후에 기술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로노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서서 또 JLK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이번 주에 상한가 기록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의료 AI 쪽으로 또 어떠한 성과를 낼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우리 유통시장 안에서 이 온라인 매출에 대한 흐름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체감상으로도 점차 더 느끼고 있었는데 4월 시장 안에서도 5월 시장 안에서도 그 수치가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프라인 시장은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서 온라인은 전년 대비 22.2%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이미 온라인이 50%를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빠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음식료 업계인데요. 유통시장 안에서도 음식료 업계가 어떠한 흐름일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계 최근 트렌드다,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빠르게 더 빠르게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바로 주문하자마자 1시간 이내에 배달이 되는 퀵커머스에 대한 인기가 정말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말로만 들어도 너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이 업체 입장 안에서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빠른 배송을 위해서 도심 중심에 물류센터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측면 안에서도 그렇고 그 좀 수요를 예측하는데 운영을 효율성으로 만드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퀵커머스 시장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그 퀵커머스 시장의 성장성인데요. 지금 시장 규모를 확인을 해보니까 2021년에 1조 원대였는데 2025년 내년에는 5조 원대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성장세, 시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기업은 배달의 민족 비마트일 텐데요. 이 비마트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년 대비 34%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뛰어든 시장이 바로 마켓컬리인데요. 저희가 또 이 마켓컬리, 이 주가 측면 안에서도 언제 상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마켓컬리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컬리가 이제 이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선전포고를 던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에 소비 환경 패턴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함께 참전해야 한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사실 마켓컬리는 가족형 소비 구조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그 1, 2인 가구를 공략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또 1인 가구들이 충동적인 온라인 장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흐름도 좀 따라가 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마켓컬리의 상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흑자 전환 처음으로 일어난 만큼 이제 상장이 어디
어디까지 왔냐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2022년에 좀 상장을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2023년 이 몸값 자체를 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또 유통업계에 큰 반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업성 측면에서 성장성을 강화하는 측면 안에서 좀 노력을 더 끌어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 유통업계에 어떠한 반향을 일으키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 ISS의 김태성 본부장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네. 10% 가깝게 급등세 64,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오늘 시장에서 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약간 이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좋았었고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리콘 링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 링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이 회사가 주력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실리콘 링은 이제 웨이퍼를 잡아주기만 하지만 하나머티리얼즈 제품은 잡아주는 거하고 동시에 가스라든지 특수가스의 도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수요가 좀 많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도쿄 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쿄 일렉트릭이 그동안은 약간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많았던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반도체가 2나노, 3나노 계속 이쪽으로 가면서 도쿄 일렉트릭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신다라면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해가지고 보통 한 50% 정도 이상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도쿄 일렉트론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의 한 지분을 한 14%,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이기 때문에 도쿄 일렉트론의 장비가 공급이 많이 될수록 하나머티리얼즈 제품이 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도체 생산이 많으면 더 많은 제품 수요가 발생을 하고 생산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면 그만큼 매출이 좀 감소하게 되는데 지금 뭐 HBM 그리고 D램, 낸드 계속 쇼티지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특히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한 18%에서 20% 사이를 오가는데 웬만한 반도체 부품 소재 기업들만큼의 그러니까 그 상위권에 있는 기업만큼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유무상 증자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약간 자금이 한 350억 정도 자금이 좀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그거에 대한 악재가 좀 있어가지고 지난 5월 달에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저는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부분들이고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버텨졌던 걸 감안한다라면 약간 반도체 관련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계속 간다. 일단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수익처도 좀 있는 것 같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인데 보니까는 이제 쿠키런이 현지 시간 26일에 보니까 나오는데 벌써부터 사전 다운로드에서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쿠키런 또 재밌잖아요. 그쵸. 네. 네, 일단 뭐 데브시스터즈가 참 다크호스로 오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게임주 안에서 지금 탑픽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올해 1분기, 2분기 통틀어서 게임주 하면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기업들 중에 하나는 데브시스터즈가 아니라 아마 크래프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데브시스터즈의 이제 가장 큰 이 강점은 아무래도 이제 쿠키런 IP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쿠키런 IP만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IP로 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수익을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한국, 미국, 지금 캐나다,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게임 인기 순위 1위를 지금 단숨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에 아직 출시를 안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자 판호 발급을 받은 다음에 지금 출시가 가능한 상황. 그런데 중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만약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한 상태에서 중국의 판호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명확하게 지금 잡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작 난이도가 높지 않은 이제 수동 방식의 게임의 이 역발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다수의 게임들, 특히나 이제 가장 최근 좀 핫했던 게임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게임은 나 혼자만 레벨업이 아닐까 싶어요. 이 게임도 제가 해보니까 거의 뭐 반자동 형태로 이제 구동이 되는데 재밌던가요?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쿠키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동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래도 예전에 좀 기억을, 향기를 좀 돋아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기에 아무래도 이제 쿠키런에 대한 관심도 여기에 이제 역발상적인 부분까지 이제 체크를 해보면 저는 충분히 다른 게임들보다 좀 메리트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장중에 변동성은 있었다 하더라도 상한가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의 위치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데브시스터즈가 이렇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다면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또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펄어비스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나오나요, 근데? 붉은 사막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고요. 네, 벌써 제 기억으로도 지금 2년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는 또 나온다고 하니 저는 이제 신작의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게임주 위주로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 어제 NC소프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NC소프트 지금 하루 만에 꺾였잖아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게임주는 게임주답게 신작으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된다. 그 외에 대내의 변수는 그냥 짧은 이슈몰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성이 좀 강하다, 게임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L입니다. 이전에도 김대성 본부장님이 부품주 가지고 왔을 때 부품주 잘 갈까요? 막 이랬는데 진짜 부품주가 최근에 잘 가고 있고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 그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오늘 일단은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약간 상승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반도체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계속해서 이제 해외 공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량으로 한 10만 대 이상 생산을 전환하겠다. 원래 기존에는 프라이드 같은 소형 제품만 생산하던 공장 라인이죠. 그리고 조지아 공장도 곧 이제 가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죠. 인도 관련해서 투자를 더 확대하는데 이게 다 전기차 쪽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현대기아가 계속 오르고 있고 부품들도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SL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헤드램프죠. 헤드램프 사업을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LED라든지 OLED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할로겐이라고 해가지고 뭐 5만 원 정도 평균 단가가 그랬다라면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뭐 2, 30만 원씩 하고요. 또 전기차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꼭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 헤드램프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 면 자체가 다 헤드램프라는 아니죠. 어떤 그런 LED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SL이 헤드램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BMS,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램프, BMS, 전장 이 세 개를 동시에 사업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 기아의 해외 공장 사업 부분 관련해 가지고 거의 SL이 독점적으로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인도 쪽에서
인도 시장이 인도 공장이 확대될수록 SL의 매출은 계속 고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자동차 부품사들이 원래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정말 잘 나오는 회사들도 뭐 3%, 4% 정도 나오는데 SL 같은 경우는 이제는 체질이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익성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한 45,000원, 46,000원이 약간 저항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또 새로운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한다라면 지금 위치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5% 가깝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SL이 만약에 45,000원대에서 6,000원대 그 저항선을 뚫어준다면은 앞으로 주가 상승 탄력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인공지능 그 AI의 힘 성장세가 상당한데요.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뭐 AI 반도체부터 의료용 AI까지 그 영향을 주는 섹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AI 시장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내 인력을 대체하지 않을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일 텐데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13일에 발표가 된 과제에 따르면 지금 한국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0%의 전문가 직종이 다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2022년에 AI 도입률이 4% 수준이었을 때도 그때도 많은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챗 GPT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이러한 성장세라면 진짜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좀 우려가 지금 가득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좀 어찌 보면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어떠한 흐름일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은 최근에 뭐 워낙 강력한 이슈가 있는데 이 CEO는 애플의 조립, 이 아이폰의 조립 라인의 50%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부터 노동자 수당 문제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조립 과정에서 좀 생산이 멈추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노동자를 대체하겠다라는 의지를 2022년부터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다시 한번 좀 그 의지를 다진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애플 협력업체 이미 좀 많은 직원이 대체되었다라고 합니다. 2022년에 애플 협력업체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 수가 16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0만 명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 직원이 이미 AI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또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게 바로 드리시티와 다인 AI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제조 과정의 부품 검사와 같은 문제를 AI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다른 기업 안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 AI가 대체하는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가 좀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또 같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게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뭐 아무래도 AI 시장 안에서 AI를 다루는 전문 인력들은 대체될 수 없을 것이다. 수요 측면 안에서도 그리고 비용 측면 안에서도 더 강력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좀 이러한 대세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로봇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면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 안에서도 특히나 제조업 분야 안에서도 로봇이 이 AI로 좀 대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물류 로봇 솔루션을 다루는 기업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던가 뭐 자세히 살펴보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무인 운반차, 협동 로봇을 다루는 기업들을 지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향한 큰 대안책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흐름에 좀 과제를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 현대위와 제닉스, 뉴로메카 같은 기업들, 협동 로봇을 많이 다루고 있는 기업들을 먼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하이로닉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니까 14%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오늘 장중한 때는 11,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이로닉의 주가 흐름을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네. 인기가 많은 기업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인기는 많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주가가 참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섹터 안에
클래시스라든지 비올, 원테크 같은 기업들은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하이로닉은 그들이 움직였을 때 움직였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뒤늦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뷰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LG생활공과 아모레퍼시픽은 안 올라갔죠. 그 이유는 중국 매출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하이로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사실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먼저 움직였고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는데 일단 매출에서 이제 변화의 조짐이 지금 보인 거죠.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남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굉장하게 이제 늘어났고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오는 2분기에 지금도 미국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중국의 의존도를 내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금 남미 쪽의 매출 비중이 커져 나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인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 하이로닉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크로라고 하는 제품이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것이고 일단 원래는 같은 계열의 제품들이 일단 출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로 실크로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가오는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매출, 특히나 이제 매출의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느 나라에서 매출이 늘어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추세 이대로라면 저는 작년에 기록했었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800원대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쯤 돼서 또 드는 생각이 네. 사실 이제 비교되는 기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인수를 하면서 맞아요. 네. 어떤 포인트가 또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제품 라인업이 좀 많았었고 이루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가의 제품 라인업이 좀 많았었는데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이 다양한 라인업을 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품은 상대적으로 좀 저가형이었고 이번에 네. 승인을 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고가형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남미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가장 큰 쪽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아니라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네, 그렇기 때문에 남미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성장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의 흥행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스인데 오늘 시장에서 10% 넘게 상승세 18,9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장중에 또 19,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좋아요. 뭐 삼성전자도 약간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루머가 어쨌든 있었죠. 예. 하락했다가 어떻게 상승 전환했고 하이닉스가 어제 저점 대비 거의 한 8, 9% 좀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쪽이 강한데 일단은 삼성전자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세스도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쪽은 후공정 관련해서 패키지, 테스트 관련된 장비를 좀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삼성전자 이슈들 때문에 또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도 HBM 관련돼서 언젠가는 공급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코세스는 삼성에도 하이닉스도 제품을 공급을 하고 삼성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또 하나가 이 회사가 이제 그 레이저 커팅 장비 관련해서 응용 장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제품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용 제품에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모바일 제품은 딱 정형화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의 크기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커팅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HBM 쪽을 가면서 커팅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또 HBM 삼성전자가 현재는 좀 약하지만 차세대 HBM을 넘어가게 된다면 CXL이 도입될 가능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쵸. 그럼 CXL은 또 이 레이저 커팅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코세스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뭐 미니 LED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마이크로 LED죠. 미니 마이크로 LED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전체 매출의 아직까지도 50% 정도를 2차전지
관련돼서 그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하고 지난 월요일에 이틀 동안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그것을 오늘 다 회복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그 1월 달에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계속 횡보세거든요. 사실은 상단이 2만 원, 하단이 한 14,000원 이 가격 밴드를 놓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원래는 하락하다가 이걸 바로 회복하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좀 이슈가 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있지만 또 기업 선택만 잘 한다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의 기업들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태정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인데 오늘 시장에서 19% 넘게 급등하면서 26,65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좀 붙고 있는데 보니까는 뭐 테스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일단 뭐 테스는 SK 하이닉스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매출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장전에 뭐 여러 가지 대내 변수는 좀 있긴 했었어도 지금 그것을 이겨내고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HBM을 지금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이제 디램입니다. 그러면 디램이 엄청나게 좀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기에 디램 혹은 낸드 플래시의 이제 쇼티지도 우리는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반도체 시선은 삼성전자 퀄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HBM 없어도 지금까지 돈 잘 벌어왔던 기업이라서 저는 여기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목을 맬 필요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HBM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많이 나가면 디램의 재고가 지금 많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디램의 재고가 없으면 디램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디램의 가격이 3, 4, 5월 달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 그러면 적정 수준의 재고 밑으로 내려온 디램을 이제는 생산을 해야 되고 낸드 플래시도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공정 장비라든지 이제 전공정 소재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당연히 저는 여전히 반도체는 HBM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고려해 본다면 테스같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전공정 장비 혹은 전공정 소재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전공정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전공정을 보실 때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 위주로 저는 붙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2분기에도 빠르게 개선이 될 여지는 조금은 낮아 보이고 대신에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2분기, 3분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캐팍스 투자로 인해서 추가적인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서 저는 테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정 가운데서도 1분기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이 테스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 그리고 김태정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일 엔비디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발간된 하나머티리얼즈 등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차,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과 인도법인 IPO 등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견조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전일 미국 증시에서 크게 상승했던 리비안
폭스바겐의 투자 소식에 시간을 50% 상승하면서 관련주로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조선이나 해운 쪽도 실적 기대감에 긍정적 흐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 보였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일의 장마감 후에 실리콘투 단기 차입금으로 운영자금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화장품 일부 종목으로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강달러 지속되면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마진 개선, 이 뚜렷한 업종 안에서 순환매가 지속되는 모습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쪽이랑 좀 커플링이 강해지는 현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조선 해운 쪽도 오늘 시장에서 꽤나 좋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HD 현대 미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조선업종이 수급과 시세가 긍정적인데요. HD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지금 슬롯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고요. 되게 부진할 것을 예상했던 컨테이너 쪽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건조 성과도 올해보다 26년에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26년까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5년보다 지금 수주한 물량이 건조되는 26년에 마진 개선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때 현대 미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PC선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현재 신조시장에서 가장 업황이 좋은 쪽이 PC선인데요. PC선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인력 쇼티지 같은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적자를 시현했는데 최근 성과의 MR 조기 투입 등으로 상반기에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력인 PC선의 어떤 긍정적인 사이클로 인해서 올해 벌써 수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6년으로 PER 결과를 보면 지금 가장 조선주 중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적자폭을 줄이고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26일 수요일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오후장은 어땠는지,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청원 PB님,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또 변동성이 강력했던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지금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PB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네. 또 밀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매도에서 전환이 되었고 종가 기준으로 대략 코스피는 2790포인트 정도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2800포인트를 넘어섰던 시점에 나타난 조정이 그래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역시 시장의 주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은 빠지면 역시 사는 게 맞다. 그게 아직까지도 통하고 있는 그런 공식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대감이 현실화된다면 결국 우리의 코스피는 6월 20일에 기록한 2812포인트 여기 내일 당장이라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의 반도체가 어쨌거나 계속해서 주도가 조금 되면 훈풍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낄 수 있을 것인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삼성전자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국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만큼은 잘 버티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위안을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결국 두 지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함께 움직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코스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전략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더 좋은 결과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날 텐데 그 기대감만큼이나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게 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반도체가 또 우리 증시에 힘이 되어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엔비디아 반등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강하게 했죠. 근데 반등 정도가 아니라 뭐 한 이틀 동안 좀 빠졌던 부분들을 종가상으로 지금 뭐 고점이랑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단순 이벤트로 흘러갔다.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한 3일 빠지니까 전 세계가 난리였는데 의미 없었다라는 것들을 또 알려주는 그런 뭐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제 좋은 흐름 이어갔는데 물론 이제 300원 올랐는데 뭐 좋은 흐름이냐?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뭐 한 사흘 정도 계속 사고 있죠. 사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빨리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분기 배당 받으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때문에 오늘까지 사야지만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런 매수세도 일부 기여를 했다. 뭐 선물의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것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에 4천억 이상 산 것 같지만 현대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닥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좀 많이 팔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개별 섹터에서 보면은 게임주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대부 시스터즈가 이제 총포를 쏘아 올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작 게임이 굉장히 다운로드 수가 이제 1위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10시에 오픈했는데 미리 사용해 본 사람들이 후기가 워낙 좋으니까 다 너도 나도 지금 막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뭐 매출도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게임주에 어떻게 보면 트리거 역할을 좀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대부 시스터즈 내일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펄어비스라든지 크래프톤도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좀 오늘 NC는 좀 안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좀 턴어라운드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관련된 얘기인데, 반도체 후공정 업체가 어제 엔비디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좋았습니다. 그건 이제 그저께 있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후공정 업체들과의 간담회 위원회를 만들어서 업체들 모여봐 해서 지금 뭐 3분기부터 발주 늘 건데 너희들 스케줄 어떻게 되니? 이렇게 회의를 했죠. 그 회의한 게 이제 원래는 잘 안 나오는데 갑자기 기사에 퍽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그 내용을 보면 올해 3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발주를 계속 내겠다. 한마디로 HBM과 DRAM 관련된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후공정 업체들 중심으로 오늘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 하락폭이 그대로 회복되기도 하고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라 게임주가 강력한 흐름을 보였던 오늘 시장입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세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0.58% 상승하면서 이제 지금 2,790선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0.02% 842선으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떠할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줬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역시나 개인 투자자가 이 코스닥의 지수 지지를 좀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리 양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6일 국내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밤 증시 엔비디아 상승 탄력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엔비디아는 그 전날에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이외 기업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반도체 기업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켓 스캔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AI 의료 쪽이 2.4%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웹툰 관련 기업이 3.4%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SSD 쪽이 3.3%, 반도체 장비 쪽도 오늘 시장에서 3%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상한가 기록한 기업도 있습니다. 에코캡이 상한가 기록했고 대부 시스터즈 28% 이상의 급등세, 상한가 풀리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그리고 대원전선도 오늘 시장에서 20% 넘게 급등세, 테스도 18% 넘게 급등세, 하이로닉이 오늘 시장에서 14%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보험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2% 가깝게 상승세, 온라인 플랫폼 쪽이 1.3% 넘게 상승했고 전기전자 쪽이 1% 넘게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대원전선 쪽의 거래량이 크게 실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0%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었고요. 라이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정확한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 넘게 상승하면서 2,79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8포인트 더 올려내면은 지난주에 탈환했던 2,800선을 다시 한번 달성을 하는 건데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은 좋았습니다. 내일 시장까지 2,800선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0.02% 강보합권 84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의 힘이었습니다. 5% 넘게 상승하면서 23만 7천 원대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깨졌던 23만 원대를 단숨에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6%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만 1,3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 0.3%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8만 9,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다만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만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기아도 강했지만 그 이외의 기업들은 일제히 빠졌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오늘 시장에서 나란히 상승 흐름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는 현대차가 강한 날에는 기아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하고 기아가 강한 날에는 또 현대차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이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기아가 강세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하락세, 셀트리온, KB금융, 포스코홀딩스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11위권부터 15위권도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이버가 1.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네이버의 주가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7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화 그리고 신한지주, 삼성물산까지 일제히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흐름이 좋지 않은데 오늘 HLB가 10% 넘게 내렸습니다. 6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엔캠도 역시나 마찬가지 3%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 저희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지금 봤는데 일제히 급락입니다. 삼천당 제약도 3%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14만 3,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HPSP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2.5% 넘게 내리면서 4만 원대 겨우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리노공업도 오늘 시장에서 2.7% 넘게 내리면서 23만 2,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클래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3% 넘게 내렸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간다던가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이 나온 기업은 많았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일제히 급락하면서 좀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이러한 흐름 내일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내일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님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물론 좀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좀 대비해 보시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마이크론의 실적과 뒤에 있을 이야기 그게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내일 반도체 업종은 일정 부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놓였다고 보고요.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시장이 나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2,812포인트, 내일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기회의 작은 수폭이 열릴 수 있다는 것.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전망이 다행스럽게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내심 개인적으로 내일 시장은 한번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내일 시가부터 반도체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끌고 가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은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데 핵심은 저는 지금 조선과 방산 그리고 자동차 이 정도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산업 모두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괜찮은 모습이고요.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까지 섹터 움직임은 좋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 수출 규모 자체가 올해 사상 최대치가 나온다는 거. 거기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완성차 또 종합 부품사 1차 밴드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가시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택했을 때 투자했다는 결과는 좋게 또 나올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섹터를 조금은
초점을 가볍게 좀 두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볼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새벽에 공개가 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 시장을 맞이해보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이럴 때는 좀 안전한 종목들, 전망이 좋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일 시장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대표님은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내일 시장은 사실 뭐 내일 가봐야 하는데. 그렇죠. 네. 예, 일단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선물을 좀 매도로 돌리면서 일단 중립을 지켰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일부 현대차 좀 사는 거 이외에는 그닥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본인들도 내일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실적은 뭐 잘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끝나고 나서 가이던스라든지 앞으로 향후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언급할지 거기에 시장이 더 주목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장 시작할 무렵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러면 이제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 지금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급락했다 뭐 HLB는 뭐 급등했다 또 급락하고 예, 아주 어지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럼 결국엔 중심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겠죠. 아까 이제 PB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조선, 자동차 요 세 개를 놓고 보셔야 된다. 그럼 이쪽은 제가 뭐 SK하이닉스 빠질 때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것처럼 반도체, 조선, 자동차에서 뭐 핵심적인 종목들 아니면 좀 빠른 거 원하시면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품주들, 뭐 기자재 업체들이 좋고요. 반도체도 뭐 장비 업체들, 뭐 마찬가지로 이 대형주를 하기 싫은 분들은 그쪽 관련된 기업을 또 고르시면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빠지면 그냥 의심 없이 사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 당분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바이오 종목들 오늘 지금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HLB가 급락을 하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끌고 내려오는 형태로 오랜만에 보였는데 유한양액만 뭐 플러스가 나고 대부분 좀 빠졌죠. 근데 이제 이 안에서도 보면 바이오테크 기업들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고 리가캠, 뭐 알테오젠, 뭐 펩트론, 뭐 ABL 바이오 정도는 계속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도 많이 밀리면 담으셔야 됩니다. 근데 잘 공부를 안 하고 담으시면 불안하니까 이게 항상 빠졌을 때 못 사고 올랐을 때 잘 못 버티고 뭐 조정받을 때 못 버티는 이유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깊이 좀 아셔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그 변동성도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쪽에서도 조금 뭐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섹터 흐름이 어지러울 때 변동성이 강력할 때는 실적을 중심을 두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이번 주에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나올 때 의심하지 말고 하락할 때 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뭐 반도체, 조선 자동차는 앞으로 흐름 뭐 계속 괜찮을 거니까 반도체 장비 관련주라던가 조선 기자재까지 좀 관심을 넓혀보면서 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좀 믿고 가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 어떻게 될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공략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피비님께서는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서현이화 잡아주셨는데 네. 오늘 사실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네. 상승세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조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자동차 업황 전반적으로 현대차의 인도 시장에서의 인도 법인 상장 이것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상장이 우선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저에 있는 게 결국에는 현대차가 지금 인도 시장에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412만 대 중에 15%, 대략 60만 대 수준의 현대차가 모두 판매를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공장을 조금 더 증설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라고 하는 국가에서 판매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있는 부품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화신, 서현이와 성우 하이텍, SLHL만도 지금 인도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이고요. 서현이와는 16%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동사가 법인을 여러 군데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인도에 있는 법인 여기에 종업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서현서밋 인디아는 2145명, 서현서밋 아난타푸르 1502명. 이게
인도에 대한 집중력을 상대적으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리포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분기 기준 매출액 1조 이제 가시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황이 완성차가 우선은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서현이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주가 흐름도 지금 괜찮습니다.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서현이와 화신과 같은 자동차 부품주가 결국에는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결국에는 대략 한 25,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고 손절 가격은 1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좋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현이와 완성차의 낙수 효과, 특히나 현대차 인도 시장의 힘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5,000원까지 목표 잡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공략주로 보고 계실까요? 예, STI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도 한미반도체만 얘기하니까 예. 뭐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미반도체는 네. 예, 뭐 많이들 갖고 계실 그러네요. 테니까 네. STI라는 종목 오랜만에 이제 새로운 걸 갖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보고서도 좀 강하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기존의 그 FN 가이드에 나와 있는 788억에 77억 이거를 좀 넘어서는 매출액 816억에 92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 2분기는 여기까지 되게 평범하게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확 바뀔 걸로 보는데 3분기부터는 적어도 영업이익이 한 180억 이상으로 찍힐 거고요. 매출도 급격히 이제 1,000억대로 접어들 텐데 3분기에 대부분의 이슈가 몰려 있는 게 STI입니다. 그래서 그 CCS 매출 및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이 3분기부터 가파르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CCS는 이제 인프라 장비라고 하는데 그 반도체 만들 때 여러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화학약품을 공급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삼성의 인프라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관련 매출은 계속 인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건 리플로우 장비인데 이건 이제 패키징 할 때 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칩과 기판을 이제 연결해 줄 때 쓰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플로우 장비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AS라든지 암코어 쪽으로 이제 글로벌 오사트 업체 쪽으로 발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기존에 이제 2분기까지 평범했던 실적이 3분기, 4분기를 거치면서 확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숫자가 나오는 대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사면 못 산다. 예, 그래서 네. 목표가 1차 목표가 53,000원, 네, 손절가 32,000원입니다. 네, 지금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I 3분기 실적에서 전망 기대감이 상당한 종목이어서 내일 시장 안에서부터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국회와 기업, 정부, 시민, 사회단체가 협력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는 초당적 연구 모임인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데일리 TV가 공식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연구 책임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여야 의원뿐 아니라 유봉석 네이버 대표, 김경훈 구글 코리아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향후 AI 산업을 육성할 뼈대가 될 기본법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갑니다. 이날 기조 연설에서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고 이는 자본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AI 산업 생태계를 만든 건 미국과 중국, 한국뿐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향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계, 관계, 학계가 힘을 합쳐 기술 발전뿐 아니라 사회 통합까지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책임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사회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 1천억 원 규모로 늘립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는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 세액 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합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며 상법 개정에 재차 힘을 실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쟁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기업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 가치가 괴리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하반기 증시 전망, 이와 관련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29일에 오후 1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에 강연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